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농업이 살아나려면 농촌이 젊어져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농업을 전공하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 포기하는 젊은 농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 한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가 농사지을 땅이 없는 졸업생들에게 학교 부지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농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농지와 농장 운영 등 재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농업이 젊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업으로 탄생하는 젊은 농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보은과 옥천을 잇는 한 국도 옆 공터에서 차량 한 대가 후진기어 상태에서 인근 대청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5, 60대 여성 5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소방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 옥천군 안내면의 한 도로 옆 공터에서 승용차 한 대가 대청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쪽 숲을 사이 낭떠러지로 차량은 수심 2m가 넘는 대청호에 잠겼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경상을 입었는데 곧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야간 잠수 장비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차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신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경북에 위치한 종교시설을 방문한 뒤 거주지인 대전으로 돌아가다 도로 옆 공터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가 후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가 왜 후진이 됐는지 그런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운전 미숙인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차량을 견인해 블랙박스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내건 수도권의 규제 완화 요구와 맞물려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6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이낙연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를 구상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수도권 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실은 일단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발의하겠다 안 했다 이런 입장이 없어요. 저희가 일단 지금 법안 관련해서는 지금 분담법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러나 개정안 발의가 앞으로도 없을 거냐는 기자의 물음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고 충북 지역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명목으로 제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 요구와 겹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한 것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증거라며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비수도권의 지자체를 지원해야 될 때지 전국 평균 이상의 발전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역차별 얘기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실제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 법안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의 경계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석 달간 휴원을 이어가던 충북 지역 어린이집이 어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충북의 긴급보육 이용률이 75%까지 치솟은 만큼 휴원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충북 지역 어린이집이 어제부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 휴원을 시작한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 어린이집의 휴원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이제 긴급 보육으로 한 달 전부터 보내고는 있는데 우선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률을 보면 2월 말 12%에 그쳤던 이용률은 매달 꾸준히 증가해 5월 말엔 75%에 육박했습니다. 아동 4명 가운데 3명꼴로 등원하다 보니 어린이집도 개원 수준의 방역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소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구 같은 거는 원래부터 저희가 소독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북의 어린이집은 모두 1,083곳, 원생은 41,800여 명에 이릅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혹여나 고온일 경우 그때 부모님들한테 얼른 긴급 연락을 해서 기가지 추이를 하고 병원을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어린이집 휴원이 석 달 만에 해제됐지만 단양구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들여 일주일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휴원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유원대가 내년도 영동 본교 입학 정원을 140명이나 줄이기로 하자 영동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맺은 상생협약이 무시되고 있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윤영 기자입니다. 유원대가 내년도 영동 본교 입학 정원을 또다시 줄였습니다. 경찰 소방행정학부와 사회복지상담학부의 입학 정원을 140명이나 줄이는 대신에 충남 아산 캠퍼스에 2개 과를 신설한 겁니다. 유원대 영동 본교의 입학 정원은 해마다 줄어 내년도에는 46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 반면에 아산 캠퍼스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유원대 본교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졌고 2만 4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어제는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반대 서명부와 구조조정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대학에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학생들을. 이게 말이 안 되죠. 영동구는 2016년에 맺은 상생발전 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원대는 본교 학생 2,500명 이상 유지와 본교학과 아산 캠퍼스 이전 금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영동구는 5년 동안 33억 6천만 원을 대학에 지원했고 연계 사업으로도 14억 원을 더 보태줬습니다. 상생협약을 위반하면 지역민의 정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원 감축 결정을 철회하고 하지만 유원대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미래를 본다면 한 명도 이전을 못하게 한다면 유원대학이 과연 영동군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영동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원대의 본교 정원 감축이 현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도세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1대 국회 제출을 위해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도청 소재지 등 행정 수요가 많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집니다. 부시장이 한 명 더 늘어나는 등 조직이 확대되고 자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체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나 사립박물관 등의 설립도 시장 권한으로 가능해지면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연구원을 좀 만들어서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시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 미칠 파장도 함께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질 않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와 달리 충북은 164만 명에 불과해 제1도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이 필연적으로 도세 약화를 불러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 청주시 지방세수는 증가하지만 도 재정은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도세 징수액의 10%가 청주시로다가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교부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봐서는 세수가 좀 감소될 걸로 보고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 도내 모든 지방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현 교황 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제를 개선하겠다며 후보 경선을 도당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부족하다며 다수당이 아닌 의회가 중심이 된 공개된 의장 선거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 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을 배출한 10대 도의회. 하지만 의원별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고 일부 도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식 입후보와 정견 발표 없는 깜깜이 선거,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의 부작용입니다. 도내 모든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장 후보 경선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입후보 절차를 거쳐 경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는 다수당에서 결정하는 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는 관례를 전제로 한 겁니다. 사실상의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자를 정하는 그것이 관건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수당 중심의 공개 선거로 전환된 셈인데 청주시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의장 출마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는 의원님들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 시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부족하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다수당 단독이 아닌 의회가 중심이 돼 여야가 함께 의장 선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민주당은 그 전에 당내 의장 후보 경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웬만해선 병원 가기가 꺼려지자는 분위기다 보니 건강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진 시기를 미루는 건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분기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는 14% 넘게 줄었고 특히 3월 한 달 동안은 무려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인 걸로 풀이되는데 건강검진을 미루면 각종 질환을 키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각종 암의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심혈관계 질환도 검진을 통해 막을 수 있는 대표적 질환입니다. 건강검진이 숨겨진 만성질환이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지나 발견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사망률이나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미루다 연말에 한꺼번에 검진 인원이 몰리게 되면 원하는 검진 항목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검진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초과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무리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건강검진 결제가 가능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의료계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